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간호사 직무 면접. 오늘은 2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앞에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은 또 중요해요. 마지막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응급 간호고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는데 보통 상황 시뮬레이션으로 좀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좀 대답 못해도 응급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더 점수가 좋아지겠죠. 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물었습니다.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일단은 119에 전화를 한대요. 네, 119에. 그래서 그 119에 전화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배운 듯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 119 전화를 하고 나는 이제 CPR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병원이잖아요. 여기 밖에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널스라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일단은 동료를 좀 불러야 되겠죠. 나 혼자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동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CABD의 순서대로 하죠. 보통은 CAB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병원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CABD까지 이제 진행을 하죠. 네, C는 여러분 컴프레션, A는 airway, B는 breathing, D는 defibrillation.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아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네, CAB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30대 2, 그 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스터늄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OCM 정도 깊이로. OCM이면 여러분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하면서 이제 갈비뼈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리프렉처도 잘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리프렉처가 좀 자주 잘 된대요. 그리고 익수자는 반대로 해야 되죠. 익수자는 일단 에어웨이가 중요해요. 숨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B, C의 순서대로 하고 이 사람들 뒤에 하면 큰일 나겠죠. 네, 디피브릴레이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다음은 서울 삼성병원에서 물었습니다. 소아와 성인의 CPR의 차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근데 방법이 다르죠. 애기들은 이렇게 하고 또 한 손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자, 여러분들 얘기가 이제 조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여태껏 안 들려왔는데 이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 간호학생들이요. 이런 CPR 관련된 자격증은 무조건 따서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 병원에서 따기도 하고 병원에서 따로 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 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죠. 네, 실습해서 배웠으니. 소아는 가슴, 압박시 한 손바닥으로 하고 1cm 미만은 두 손가락으로 한다. 이게 성인과의 차이점. 그리고 샥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샥은 여러분 오면 일단 어떻게 돼요? 환자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의식이 가는 게 일단 BP가 떨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펄스는 올라가죠. BP 떨어지면서 펄스 올라가죠. 그리고 BT는 바디 템퍼레처는 어떻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랭킷 뭐 이런 거 덮어주잖아요. 우리 담요 이런 거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샥의 증상은 일단 BP가 떨어지고 반면 펄스는 올라가요. 그리고 레스피레이션 빨라지죠. 얕은 레스피레이션 계속 치는 거죠. 그리고 바디 템퍼레처는 내려가요. 유린 아웃풋 어떻게 돼요? 유린 아웃풋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샥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오는 게 뭐 폐혈성 샥도 오지만 우리 정말 위험한 경우가 뻔 환자들 샥이 오면 24시간 내에 되게 위험한 상황을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뻔도 그냥 뻔 말고 좀 이렇게 다범위로 좀 많이 온 사람, 2도, 3도 이상이 다범위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샥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린 아웃풋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유린 아웃풋이 나오는 그걸 보고 이 사람 살겠구나 아니면 하늘에서 좀 자꾸 가까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샥의 종류는 저혈량성 샥이 있고 시민성 샥이 있고 아나필락시 샥, 신경성, 폐활성 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혈량성은 보통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제 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뻔 환자들이 보통은 이제 스킨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날아가잖아요. 수분이 다 날아가고 안에 그래서 있던 혈액에 있는 수분들이 이제 이게 겉에 다 날아가니까 이제 그 수분들이 다 이제 겉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겉으로 나니까 안에는 이제 혈량이 줄어들게 되고 밖은 퉁퉁하게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뻔 환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뻔 환자를 보면 이 옷을 벗기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옷 잘못 벗기다가 이 스킨이랑 같이 날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래요. 네, 네, 상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옷이나 이런 거는 안 벗기는데 처음에 딱 이제 화상을 당하게 되면 손가락에 반지, 네, 그리고 팔찌, 그리고 시계 이런 것들은 빨리 벗겨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네, 뚱뚱하게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벗겨져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저혈량성 샤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민성 샤악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심장과 관련된. 네. 그리고 아나필락틱 샤악은 그 알러지 반응 인한 네, 신경성 샤악도 아시고 폐혈성 샤악도 아시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복사나 이런 거 물렸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뭐그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DNR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순천향 병원에서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일단 DNR 생각나면 일단 호스피스가 생각나고, CPR을 안 하는 게 생각나고, 뭐 이렇죠.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네, DNR은 Do not resuscitation. 네, 이렇게 소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resuscitation, date. 네.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약물과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네, DNR인 거죠.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 네, 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L튜브, 레빈튜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는 의식이 이미 잘 없고 막 이런 분들 많아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들의 자녀분들은 그들의 자녀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중에 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 코드 끼우고 이거 CPR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보니까요. 근데 그들의 가족은 또 그렇지 않죠. 네, 그 순간이 되면 내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 환자를 더 보기 위해서 네,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DNR은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인공호흡기 간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중환자실 ICU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분비물을 흡입하고 100% 가습, 여기 가습 되게 중요하고 또 경보기 항상 온. 네, 이거 오프 우리 가끔 네, 이거 오프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경보기 온 해야 되고 엠브백을 킵해야 되고 호흡기 조절 상태를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폐엠을 측정하고 발달 측정 이건 당연한 거. 앞에 한 줄이 중요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 간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분비물을 흡입하고 네, 가습을 잘해야 되고 경보기 항상 온돼 있어야 되고 옆에 엠브백도 있어야 되고 네, 인공호흡기 조절 상태를 매시간 확인하고 폐음을 측정하고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정서적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제가 앞에 한 줄 이거 중요하다 했죠. 네,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째 기관 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개방성 이걸 하는 목적은 기도 개방성을 유지하고 에스피레이션을 방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 물품은 라링고스코, 네, 엔도트라키얼 튜브, 엠브백, 엠브마스크, 에어웨이, 씹시 실린지, 그리고 셀라인, 네, 글로브 퍼스펙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라링고스코, 엔도트라키얼 튜브, 뭐 엠브백 뭐 이런 중요한 것들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기관 내 삭관은 이거는 이제 되게 호흡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기도 개방성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고 에스피레이션 방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에 용이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보호자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네, 119 전화. 큰일 나요, 여러분. 네, 일단 내 동료를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CABD 순서대로 한다 했죠. 여기는 D까지 가야 된다죠. 보통 CAB로 끝나요. 네, 밖에서는. 네, 근데 이 안에서는 네, D를 할 수 있는 거죠. 병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소아 성인의 차이, CPR
이 차이는 여러분, 네, 이 손바닥, 뭐, 1세 이하는 네,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하죠. 네, 그리고 소아는 네, 손바닥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샥의 증상에 대해서 말해보라. 샥은 일단은 쓰러지면서 혈압 떨어지고, 네, 펄스 오르고, BT, 네, 바디 템퍼러처 올라서, 뭐, 블랭킷도 덮어주고, 다리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DNR. 네, DNR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되면, 네, CPR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인공호흡기 간호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네, 인공호흡기 간호에서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석션 이런 거 잘해야 되고, 가습 되어지고, 이런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경보 이거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네,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경보 온.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오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내삭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거는 네, 일단은 호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같이 달 때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고 일단은 안에 있는 분비물 제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릿속으로 굴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천천히 얘기하시면 돼요. 다다다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막 다다다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운 거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좀 드려요. 4개 있는 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자, CLBD 순서대로 하겠죠. 또 동료한테 알리고,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 네,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OCM 깊이, 네, 소아와 성인의 CPR 차이, 이것도 아시고, 샥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네, 샥은 먼저 BP가 떨어지고, 펄스가 올라가고, 레스피레이션이 올라가고, 바디 템퍼런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린 아웃풋이 같이 떨어집니다. 샥의 종류로는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는 여러분들이 긴장되지 않고 생각이 난다면 얘기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DNR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약물과 심폐소생술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네, DNR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6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인공호흡기 간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인공호흡기 간호에서는 흡인, 가습 이런 거 중요하고 제가 온, 이거 경보기 온 이거 중요하다했죠. 흡인, 가습, 경보기 온, 엠브백, 시간마다 확인, 폐음, 바이탈 사인, 뭐 지지, 정서적 지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 기관내 삭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기관내 삭간의 목적은 기도 개방성 유지, 에스피레이션 방지, 분비물 제거, 인공호흡기, 인공호흡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은 준비 물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냥 시간을 끄는 것보다 그 얘기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냥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7번째 시간까지 네, 달려왔습니다. 널스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곳에 네, 문항이나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하시오. 네, 꼭 면접 가기 전에는 네, 한 90%는 여러분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꼭 확인하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네, 꼭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